1년에 병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체력에 문제 없다고 자부하는 분도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50대 이후 중장년층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최근에는 30대에서 40대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20대도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당뇨는 소변에 당이 있다라는 뜻으로 현대적으로는 혈액 내에 당이 과다하게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이 높다고도 말하는데요. 혈당이 높은 이유는 첫째, 당을 많이 섭취하고 둘째, 혈당을 낮추는 신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건강한 상태에서는 당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혈당을 낮추는 시스템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글루카곤으로 세포에 저장시켜서 적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뇨는 유형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뉩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자체의 분비가 적은 것이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되지만 인슐린이 표적 수용체에 적용하지 못해 인슐린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병인데요. 대부분의 성인 당뇨병은 2형 당뇨병입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가 초기에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뚜렷하게 자각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섭취한 음식과 생활 습관에 의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놓치기 쉬운 당뇨의 초기 증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식욕이 증가합니다. 특히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데요. 식욕의 변화는 인슐린 민감성이 저하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에 저장시켜서 혈당 수치를 유지시키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분비되는 인슐린에 의해서 허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먹게 되는 거죠. 특히 단 음식은 갈망을 느끼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계속 생각이 나게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단 음식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죠. 평소보다 식욕이 늘고 특히 단 음식을 많이 찾게 된다면 당뇨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갈증과 소변량 증가입니다. 물이나 음료를 마셔도 계속 갈증을 느끼고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건데요. 혈액 속에 있는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몸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소변이 많이 나오는 단뇨 증상이 함께 생기는 겁니다. 셋째, 급격한 체중의 변화입니다. 혈당이 높아져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고 당이 연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별 이유 없이 갑자기 체중이 감소한다면 당뇨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시고 혈당을 측정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넷째, 만성 피로입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심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늘어지는 탄력감이 지속되는 건데요.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은 몸속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소변으로 혈당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식후 피로가 심해집니다. 일명 식곤증이라고 하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뇌는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뇌로 가는 에너지가 충분하게 공급되지가 않으면 뇌가 일시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식곤증이 올 수 있는 거죠. 뇌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당을 축적하도록 유도합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허기를 유도하는 거죠. 간식으로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식사를 할 때도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더 늘어나고 또 일시적인 저혈당이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당뇨가 더 심해집니다. 여섯째, 염증이 심해집니다.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고 코나 입속에 점막에 생긴 염증이 오래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탄수화물 음식, 그러니까 밥, 국수, 빵 같은 단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당뇨가 진행되는 과정일 수 있으니 꼭 혈당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은 당뇨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가 혈당 측정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손가락 끝부분에 소독을 하시고 시험지를 꺼내서 혈당 측정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체열계의 끝부분에 피가 나게 되면 준비한 시험지 끝부분에 혈액을 점적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당뇨의 가능성을 확인하시려면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 보셔야 하는데요. 공복 혈당은 식사 후 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혈당입니다. 혈당이 가장 낮을 때죠. 그래서 하루 중 공복 시간이 가장 긴 아침 식전에 측정을 하시는 건데요. 기상 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 후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가 되고 당이 혈액으로 흡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가장 높을 때를 측정하는 건데요. 공복 혈당의 정상치는 76에서 110mg/dL. 식후 2시간 혈당은 140mg/dL 미만일 때 정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는 유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족력이 중요한 질병이고 유전적인 성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에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자녀에게 모두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뇨병은 생활습관 같은 후천적인 원인이 70%를 차지하고 유전적인 소인이 30% 정도 차지하는데요. 결국 내가 섭취했던 음식과 활동한 운동량에서 비롯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당뇨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당뇨가 만성화가 되고 합병증이 생긴 후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초기에 당뇨병의 가능성을 빨리 점검하고 치료와 함께 식습관,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당뇨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